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무미.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땅에서는 바보고 하늘에서는 왕족인 새를 아시나요? 전 어릴 때부터 여러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는데요. 진짜요? 네, 바보새라고 알고 있었어요. 실은 육지에서 바보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왕족인 건 몰랐는데 모르셨다. 어쨌든 그런 새가 있습니다.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만날 수가 없지만 TV에서는 자주 만나실 수 있는 알바트로스를 저희가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루미님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대체 어떤 새인지 설명해 주신대요. 네, 그러면 제가 알바트로스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바트로스는 대부분 남반구에 자라서 직접 보시기보다는 이제 아까 도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큐멘터리 같은 매체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남극 대륙, 호주,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거주를 하고 실제로 그쪽에서의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은 새입니다. 우선은 공통적인 알바트로스류의 생김새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날 수 있는 동물 중 가장 큰 새가 있는 분류군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덩치가 큰 바다새입니다. 우선은 굉장히 길고 폭이 좁은 날개를 갖고 있고요. 두터운 부리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3m 정도로 굉장히 긴데요. 좁고 긴 특유의 날개 구조로 바람을 굉장히 잘 다뤄서 아주 먼 거리를 활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도리님이 더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김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암수가 거의 모양이 비슷해요. 모양과 색은 동일하지만 수컷이 암컷보다는 조금 큰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특정 종이 아니라 공통적인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눈이 굉장히 동글동글해요. 검은색에 아주 동그란 동그란 게 아니 진짜로 이제 알바트로스 스탑! 눈이 완전 콩 같아. 맞아요. 검은 콩. 진짜. 콩 같잖아. 우선 알바트로스들의 눈은 굉장히 동그랗습니다. 되게 검은 콩처럼 동그란데요. 이제 안면 구조상 움푹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그윽한 눈빛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종에 따라서 진짜로 그윽한 눈썹까지 갖고 있는 종들도 있어서 이게 종에 따라서 굉장히 아까 바보새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는 동그란 눈을 가진 느낌을 주는 새들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쉐딩을 진하게 한 것처럼 굉장히 그윽한 눈빛을 보이는 알바트로스들도 있어서 종에 따라서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굉장히 두툼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분홍색의 부리를 가진 새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색의 부리를 가진 새들도 있는데 이제 눈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턱 아래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긴 부리고요. 갈매기처럼 아래가 살짝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인데 우쌍입니다. 그 부리 끝이 이제 입 쪽이 굉장히 이렇게 샤하고 위로 올라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흰뺨 검둥오리처럼. 맞아요. 샤 올라가 우리 있어서 끝에 뭔 선 같은 게 입꼬리가 올라간 관상?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기 때 더 잘 보이는데 이제 유조들은 보통 회색이나 이제 갈색 보송보송한 털에 덮여 있고 이제 검은색이나 회색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그윽한 눈썹이나 막 그런 특징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오로지 안면 구조가 잘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검은콩 같은 눈이랑 진짜 애기들 엄청 유명하잖아요. 스마일 애기 때문에 바보새인 것 같아. 어른은 바보가 아니었는데 근데 어른도 바보 같은데? 때때로 바보인 거지. 거를 Sometimes 바보. 근데 애기는 everyday 바보잖아. 근데 되게 알바트로스가 잘 넘어져서 바보인 거 아니야? 육지에서?
약간 어렸을 때는 그냥 눈도 땡굴 이렇게 맞아. 생겼는데 크니까 아이라인이 생겨가지고 아, 근데 진짜 아이라인 이거 너무 없어도 귀엽다. 크면 캡처해줘라. 똑같아요. 없어도 크면 똑같아요가 뭔 말이야. 크면 없는 그대로 새들은- 바보처럼 자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반전 매력처럼 컸을 아 때 근데 진짜 웃고 있는 세련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웃고 있어. 약간 나를 막 흐뭇하게 바라보는 근데 애기 그쵸. 새들이 약간 특히 그런 흐뭇한 느낌이 아, 그리고 맞아. 나를 엄청 그 이히. 왕이 나를 안녕. 이렇게 아련하면은 이런. 나를 막 이렇게 내가 뭐라 말하면 뿌듯하게 이제 자애로운- 잘했구나. 자유로운 자유로 미소를. 오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약간 이제 알바트로스 연구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버드캠 같은 걸 보면 이제 저는 알바트로스 새끼의 무게를 재는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일단 알바트로스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점이 맞아. 일단 신기했고 근데 이제 사람이 와서 새끼를 이렇게 이렇게 막 들어옮겨. 저기 이제 뒤로 사람이 이렇게 손짓으로 툭툭툭 치면은 아 싫은데 이러면서 뒤로 움찔움찔 가다가 이제 결국 새끼를 이렇게 무게를 재게 되는데 그때 계속 그 웃는 얼굴로 쳐다봐. 네 쳐다보고 막 이렇게 몸 긁고 이러고 얌전해. 있어서 너무 신기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댓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유대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서 근데 유대는 는 없죠. 유대가 없으니까 약간 교점이 알바트로스 무인도에만 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예전에는 뭐 호주에 처음 사람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하나도 도망을 안 쳐서 다 멸종했던 것처럼 아, 알바트로스도 무인도에 사니까 사람을 잘 만난 적이 없어서 그냥 연구자들에게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순순하게 저울에 올려지는 그런 모습. 약간 유대라기보단 뭐야 근데 이런 느낌. 부모도 딱히 저항을 안 한다. 그니까 그게 제일 부모가 신기한 안 것 해. 같아. 부모가 응. 안 해. 그냥 재세요. 제세요 하고 먼 바다를 바라보는데 자기를 어. 어떻게 해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인간을 그렇게 맞아요. 많이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 웃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다정한 느낌을 주는 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전반적으로 하얀 새들이 많고요. 이제 날개는 회색빛인데 종마다 또 개체마다 무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외형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알바트로스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오는가 궁금하실 것 얼마나라는 말이 같은데요. 되나요? 얼마나라고 오히려 손에 꼽을 수 있다. 한 손으로 이렇게. 네, 이제 도감 기록에 따르면 알바트로스와 검은등 알바트로스가 도래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종이 있는 거죠. 알바트로스라는 큰 영어 과 이름은 안에 근데 과 우리나라에서 안에 알바트로스라는 종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막 1885년에 부산에서 채집이 됐다던가. 채집? 네, 맞아요. 숄트테일드 알바트로스가 한국에서는 알바트로스라고 불리는 제일 처음에 도래 기록이 있는 새여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숄트테일드 알바트로스는 일단 중형 알바트로스고요. 근데 이제 중형이 몇 센치인가요? 중형이 몸 길이가 91cm, 날개 편 길이가 2m 정도 대형은 됩니다. 몇 센치인가요? 대형은 2.5m? 몸이? 아니. 날개 편 길이가 그 정도. 3m까지 가지. 몸은요? 몸은 대형 알바트로스는 126cm, 몸 길이는 126cm, 날개 편 길이는 2.5에서 3m까지도 갑니다. 3.5까지도 가요. 와, 정말 크네요. 그래서 125면은 서 있는 갈매기처럼 서 있는데도 약간 나의 엉덩이 넘어서는 온다는 거나. 진짜 큰 바다새 느낌이다. 맞아요. 엄청 크다. 듬직한 진짜 바다. 날 수 있는 너비도 새 꽤 중 될 듯? 가장 그 크다는 날개를 게 펴면 무섭지. 날개를 내 펴면 앞에서 나를 날개를 못 펼 듯? 그러니까 이 좁아가지고 날개를 못 비키라고 할 거. 운동장에서 펴야 될 야, 것 근데 같은데. 3m면은 날개를. 야, 3m 말도 가 안 뭐야? 된다. 사람보다 더 큰. 날개를 피면은 어디 있지를 못할 진짜 것 같은데. 압도될 것 같아요. 150cm 좁아서 두 못 명. 필 듯? 그러니까 한 명에 사람 한 명. 왼쪽에 사람 한 명, 와. 오른쪽에 사람 한 명이잖아. 근데 이 숄트테일드 알바트로스는
이제 일본의 토리시마라는 섬에서 1930년대부터 이 숄트테일드 알바트로스의 보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살았어요? 네, 원래 살다가 개체수가 크게 가까이 사네. 감소했다가 이제 보존 그러게. 작업을 시작했는데 오전. 네. 이제 지금은 점차 증가해서 어느 정도의 개체수를 확보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19세기에 채집됐다는 기록이 제일 처음 기록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도래했다는 기록은 사실 거의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감에 있는 마지막 알바트로스는 바로 검은등 알바트로스인데요. 영어 둘 중에 마지막. 네, 둘 중에 마지막. 그 영어 이름은 레이선 알바트로스라고 하고 하와이 제도에서 두 번째로 흔한 바다새이자 이제 가장 오래 산 두 번째로 흔해 불어. 네, 두 번째로 하와이에서? 겁나 흔하다. 하와이 출신. 그쵸.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흔한 새 중에 두 번째로 흔한. 그러니까 참새처럼 진짜? 약간 참새 1위, 2위 알바트로스 그게 말이 이런 돼? 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너무 어이없어. 신기하죠. 하와이 그리고- 제도란 뭘까? 그리고 굉장히 수명도 길다고 해요. 이게 1956년에 가락지가 부착되었는데 2021년까지도 기록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70살 넘게 산다더라. 그렇죠. 이제 알바트로스류 자체가 평균적으로 50년 이상, 길게 사는 친구들은 70년 이상도 어머.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야. 뭐가 무서워? 너무 오래 사니까. 우리가 더 무서워. 인간이 더 무섭지. 아니 오래 살면서 플라스틱도 얼마나 많이. 아, 맞죠. 근데 맞아. 인간은 병원이라도 가잖아. 그래 어쩔 수 없어. 병원 가서 수명이 늘어나는데 알바트로스는 병원도 없잖아. 그러니까 고래도 너무 오래 살아서 몸이 더 악화되는 거야. 맞아요. 바다에서 오래 사는 건 해양 쓰레기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이야기는 뒤에 다시 말씀드려보고 우선 번식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살고 또 이제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굉장한 개체 하나를 키우는데 사실 굉장한 노력이 들어간다고 해요. 일단 알바트로스류는 일부일처제고 만나서 새끼를 낳기까지만 해도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끼 새가 성적으로 성숙을 해서 번식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5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사람 같긴 하다. 그쵸, 거의. 근데 70년 사는데 10년이면은 성숙해지는 거면 빨리 성숙해지나요? 그렇네요. 10살에 인간, 어른 된 거잖아. 사람을 생각해보면은 근데 20살이 돼도. 하루살이 같은 거는 태어나자마자 성숙해요? 뭐 그런 거지. 아, 시간 차원이 우리와 다른 거지. 진짜. 태어나자마자 막 10초 만에 성숙해진다. 약간 이런 게 있어. 10초. 그러니까 날개를 다 펴면은 성숙해진 날개 다 마르면 날 수 있게 확실히 되면. 곤충은 확실히 짧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하여튼 알바트로스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팀플레이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짝을 찾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짝 찾는 게 1년, 그냥 1년이 짝을 찾는 데 걸리는 거야? 그렇죠. 이제 짝을 소개팅 중 그렇죠. 소개팅. 어. 소개팅하고 이제 알을 이제 짝짓기를 기다. 하고 얘랑 이제 같이 잉태를 하고 낳아야지, 낳고까지가 인사를 해요? 잉태까지. 죄송합니다. 임신을 1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찾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짝을 찾을 때부터 짝을 찾고 함께하는 내내 유대감을 확인하는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춤이 뭐냐면 깃털을 다듬고 막 어딘가를 가리키고 울음소리를 내고 뭘로 가리켜요? 이제 부리로 확 아.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제 막 부리끼리 막 부딪히고 막 그게 막 귀엽다. 파바바바박 소리 나잖아요. 막 타바바바 귀엽다. 이런 소리. 그리고 바라보고 점프하고 이런 행동들을 조합하는 행동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새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동을 읽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춤의 날 따라해야 포인트? 된다. 꼭 따라해야 날 하는 건 따라해봐요. 아니지만 아, 뭐 그쵸 근데 대응해야 대부분 된다. 그쵸 내 대응을 아예 내가 댄스를 개체에 맞춰서 요청하면은 대응. 그죠. 댄스를 잘 맞춰 쳐줘야 되는 그럼 거지. 모든 커플들이 각자 다른 춤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멋지다. 그것을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정말 오랜 기간 근데 이제 이게 짝을 찾을 때뿐만이 아니고 짝을 찾은 다음에 계속 이제 알을 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새끼를 기르고 이제 막 사냥을 하고 나올 때마다 되게 반가운 그런 것처럼 게 신기한 것 같아. 이 의식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보통 짝짓기 하기 직전에나 그래 허락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 번 하고 그냥 끝인 짝짓기하면 정 건데 떨어져 이러고. 근데 새끼 키우는데 계속 하는 거면은 약간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
너 나랑 아직 유대 있지? 약간 이렇게 어. 체크. 맞아요. 확실히 양육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런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믿음?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걸까? 웃기다. 라는 생각도 맞아. 들어서 되게 사랑한다고 재밌었어요. 자주 말해주는 타입인가 보네. 그러니까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셔야 여러분. 다정해. 그러니까요. 알바트로스처럼 평생 함께할 수 있다. 이게 사랑을 떠나서라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널 소중히 생각해 라고 말해주셔야 오래오래 함께 이제 잘 지낼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알바트로스들은 일단 해양섬에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이제 막 콜론이라고 하는데 여러 종이 굉장히 많이 여러 종이 아니고 살아요. 여러 종이 아니고 여러 군주? 여러 마리. 여러 마리가 함께 틀고 이제 보통 넓은 초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 하나를 낳고 그 키우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개체 하나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새다. 근데 이제 몇 년간 새끼를 낳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짝을 찾게 되고 불임이에요? 그런 거죠. 불임일 수도 불임인지 있고. 모르겠고. 그죠? 그죠? 아, 그럼 다른 짝 찾아. 네. 이혼 가능. 네, 이혼도 가능하고 합의 이혼 가능. 동성간 합의 짝을 이혼인지 짓기도 모르지.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개체수 틀렸어. 그래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수컷 중 일부가 암컷과 짝을 지을 수 없어서 동성간 짝 짓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수컷끼리? 있다고. 네. 그 암컷끼리도 엄청 많아. 근데 그러면 수컷 중 일부가 암컷과 짝을 못 지었다는 거는 암컷이 수컷보다 수가 적은 거니까 수컷끼리 짝 지는 게 남는 네. 개체를. 근데 일단 이거는 어떤 한 연구에서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군집에 가서는 또 다른 맞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와이에서는 뭐 3분의 1이 여성 알바트로스 커플이다. 근데 그런 그러면 연구도 있었어. 너무 약간 멸종하기에는 근데 여성이 쉽다. 알을 낳는다 그랬어. 그러면 아. 걔네끼리 낳은 건 아니잖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도 낳는다고 한 하면? 거지. 아, 늘 외도? 그랬듯. 아니야? 그럴 늘 수 그랬듯. 있겠네요. 늘 그랬. 새들의 근데 세계에서 늘 그랬. 수컷끼리는 알을 못 낳잖아요. 근데 맞아. 암컷, 암컷도 많으면 수컷도 당연히 그러니까 많을 텐데. 수컷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알 정자 낳고 은행인 거지 같이 암컷끼리는. 키우는 근데 거지. 수컷은 뭐 노력해도 못 낳는 건데 그렇지. 안 그래? 주워오지 않는 이상. 그렇네요. 이런 부분이 입양해야지 거기는.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짝을 질 사람이 없어서 동성간 짝짓기를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네, 그래서 작은 두 개 특징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려볼게요. 일단 몸무게는 중형 알바트로스는 2.4에서 3.6 아니 개가볍다. 4.1kg. 근데 가볍다. 이제 더 그레이트 알바트로스라고 엄청 큰 대형 알바트로스는 11kg까지도 나가는데 이게 거의 그 고니만큼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몇 센치지? 고니도 거의 100cm 넘지 않나요? 100cm? 160 되지 않아? 걔는? 크지. 맞아. 엄청 컸던 것 충분히 같아요. 크지. 얘. 근데 고니가 160대면은 고니는 앉으나 서나 1.5다 몸 길이. 와, 길다. 그러면 앉아 있어도 나랑 눈 이를 마주치는 수도 있고. 목이 길어서. 그니까 알바트로스는 그래도 이렇게 그죠, 있으면 그죠. 내려갈 텐데 고니는 물에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잘 쳐다볼 수 있는 보여야 거지. 돼. 아, 그러니까 웃겨. 성격도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알바트로스는 안 무서워. 아, 그러니까. 근데 순진이. 본인은 나 진짜 물릴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어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새일수록 환불 받으러 아. 약간 폭력적으로 환불 받아낼 때 그러니까 내 편일 때 든든한 스타일. 완전. 그리고 알바트로스는 주로 어떻게 섭식을 하냐면 그 커다란 날개를 펼쳐서 바다로 나가겠죠? 그래서 그 바다에서 이제 물 위에서 해산물들을 훑거나 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오징어, 물고기, 크릴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가끔 찌꺼기 고기처럼 이제 누가 먹다 남은 걸 먹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다고 하는데 하지만 주로 표면에서 섭식을 한다고 합니다. 표면을 훑으면서. 근데 이제 종에 따라 다르지만 1m도 잠수하지 않는 정도 있고 5m까지 잠수하는 정도 있다고 하니까 5m까지 굉장히 내려갈 수 있어? 그죠.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태어나고 잠수할 싶어. 수 있어? 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라는 류가 굉장히 종에 따라 각양각색이고 또 굉장히 덩치도 크고 수명도 긴 만큼 뭔가 특유의 생태적인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새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알바트로스의 비행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알바트로스라는 이름도 어려운 새를 알게 된 계기가 동화책에서 전 세계의 새를 소개해 주는데 알바트로스가 날개편 길이가 엄청 커서 걸을 때는 바보 같다고 알려줬었어요. 근데 길이가 커서 걸을 때 바보 같아요? 날개가. 좀 뒤뚱뒤뚱 날개가 커서 걷기 힘들다고. 끌려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막 이렇게 펴고 중심 같은 거 무거워서. 날개를 맞춰야 펴고 되는데. 걸어요? 네. 막 이렇게 막 흐르 애들 막 날기 이렇게 전에. 걷잖아. 아, 날기 전에? 네, 이제 아. 활동할 때 다른 새들처럼 파닥파닥 날 수가 아. 없으니까.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알바트로스가 어떻게 날고 얼마나 났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1980년대 후반에 위성에 의해 원격으로 추적된 최초의 야생조류가 되었습니다. 알바트로스의 비행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효율적인 비행이에요. 날개를 거의 펄럭이지 않은 상태로 하루에 800km 정도의 거리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날면은 16,000km 이상은 멈추지 않고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멈추지 않고의 기준이 육지라고 해서 바다 같은 데는 앉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둥지를 떠나 처음 여행을 가면은 5, 6년 이상 땅을 밟지 않는다고 해요. 아주 낭만적이죠? 네. 그래서 알바트로스가 46일만 날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46일간의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이야기 속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었다. 그래서 아까 루비님이 날개가 3m라고 했는데 이 3m의 거대한 날개로 기류를 타면서 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휴식이나 멈춤 없이 몇 시간을 하늘 위에서 보낼 수 있는 게 이 날개의 역할이 커요. 그리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면서 날개의 각도를 맞추는 역동 기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바람의 상태에 맞게 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바람 속도보다 최대 3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타지만 바람보다 빠를 수 있는? 맞아. 그 바람을 타고 더 빨리 날아가는 거지. 귀여워. 어머, 무서운 방금 애예요.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뭐예요? 바람을 타면서 바람보다 빠르게. 몇으로 날 수 있어요? 속도요? 네. 바람보다 3배 빠르게. 바람이 몇으로 불었나? 127km. 1시간에 127km 짱이다. 속도로 날 수 있다고 127? 합니다. 와, 진짜 고속도로에서 멋있어. 과속하네. 과속세. 그러니까 엄청 빠르다. 그쵸? 멋있다. 그리고 빨리 날고 근데 에너지를 정말 최소한으로 소모하는 아주 최고의 최고의 끝판왕. 비행 전문가입니다. 생긴 진짜. 거는 별로 효율 추구하게 안 생겼는데 왜? 크고 약간 그냥 약간 날고 싶을 때 날고 싶어. 아니, 날고 약간- 싶을 때 날 거야. 이럴 것 같은데. 네, 눈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몰라요 이런 느낌? 표정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열 상승 기류 없이 어떻게 물 위로 오랫동안 났는지 그러게, 엄청 상승 기류 타는 궁금해했대요. 거 아니네.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일부러 바람이 많은 곳을 서식지로 설정을 하고 이 바람을 활용하는 게 가장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 비행을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대요. 처음에는 바람을 타고 상승을 하기, 최고 고도에서 각도를 바꾸기, 그 다음에 하강하기, 그다음에 바다 표면에 가까이 역회전하기 이런 단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실은 알바트로스 비행을 보면서 엄청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류와 뭔가 그 몸의 각도를 바꾼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웠다. 어쨌든 잘하는. 비행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륙을 할 때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에 맞춰서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커다란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스타일링. 맞아. 그래서 어쨌든 절벽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날기가 쉽기 때문이죠, 알바트로스. 그게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비행의 시작이 되는지 그럼 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게? 계속 근데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바다에 앉으면 떨어질 수 없잖아.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육지에서 출발할 땐 이런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데 또 수평으로 부는 바람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가 또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이었다고 해요.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진짜. 편인데 제가 과학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내용을 대부분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바닷바람을 최대로 구현한 모델과 알바트로스의 비행 패턴을 본단 벡터 등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바람층 사이를 뛰어오르는 방식으로 날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바람과 빠른 바람이 부는 층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웃긴다. 진짜 아예 안 퍼덕거리기 위한 스킬이네. 맞아요. 진짜 아니 너무 바람을 읽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람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고 이게 시대별로 연구가 계속 달라져요. 뭐 어쩔 때는 이걸 어쩔 때는 날개를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활용했다. 활용하니까 하나씩 밝혀나가는 중. 그리고 이게 아무리 뭐 모델을 구현했다고 해도 모든 그 바다의 바람을 당연히 구현할 수 없잖아요. 매 맞아요. 순간 바다가 다르고 알바트로스의 컨디션도 매번 다르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바다에 떠 있으면은 위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알바트로스는 그거를 뭘로 느끼는가? 제가 좀 이따 말해볼게요. 빠른 비행 속도에도 심박수는 그냥 평소에 앉아있을 때 심박수와 비슷한 상태라고 해요. 휴식하는 거라며 날면서. 그게 너무 후후 이렇게 나는 느낌. 그러니까 전에 그 칼새 뻥이야. 얘기했을 때도 물론 칼새도 잘 날긴 했는데 알바트로스는 뭔가 그 경지를 넘어선 느낌? 그리고 칼새는 몸이 작아서 뭔가 아등바등한 느낌이 아등바등하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나 엄청 빠르게 막 이렇게 내 눈앞에서 빠르게 막 슝슝슝 날아다니는 게 있는데 알바트로스는 아무리 빠르게 날아도 크기가 크니까 약간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 너무 저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여유롭지만 시속 120. 그러니까 부딪히면 죽어. 그러니까요. 진짜. 죽진 않아? 알바트로스가 잘 피하겠지. 근데 우리 알바트로스가 위험하겠다. 죄송합니다. 알바트로스. 뭐야? 그래서 알바트로스 비행에 대한 연구는 정말 끝없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세보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에 미치는 새는 또 처음 봐가지고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연구 기사를 찾아보다가 본 게 알바트로스가 항로를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적외선을 만날 때마다 항로를 바꾼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적외선이 뭐예요? 이게 적외선에서 소리가 난대요. 왜 시끄러운 적외선이 나와요? 근데 적외선 소리가 크대요. 그러니까 약간 적외선이 좀 시끄러운- 강해지는. 근데 적외선에서 소리를 인식을 하나 봐요, 듣네. 소리처럼. 소리를 듣는데 적외선. 그러니까 왜 조용한 적외선과 시끄러운 적외선의 지역 차이가 왜 발생하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적외선에서 소리가 난다면 어떤 적외선은 조용하고 어떤 적외선은 시끄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적외선이 파도, 난기류, 폭풍 등에서 나와요. 그래서 환경에서 나온다고? 이걸 듣고 이걸 듣자마자 바로 어떤 지역이 안전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알바트로스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적외선으로 바람을 읽는다? 맞아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다에 이렇게 있어도? 네. 신기하다. 되게 감각을 맞아요. 많이 느끼고 비행하기에 있네. 아주 최적화된 그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덩치가 저희 절반만 하고 사실 부피도 정말 크고 그런 새인데 육중한 몸에 이렇게 긴밀한 감각이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비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저는 알바트로스가 처한 상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전 세계에 총 22종이 있는데 그 중에 73%가 멸종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 따르면 그 중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critically endangered. 그 한국말로 뭐라 하죠? 매우 endangered가 절멸 위협인데 critically니까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절멸 위협에 이게 가장 처한. 높은 등급이에요. 절멸 전. 그렇게 처해 있는 종은 바로 갈라파고스 알바트로스입니다. 갈라파고스 알바트로스 한번 여러 번 검색해보시면 얘가 바보였구나 라는 생각을 말을 왜 하실 수 그렇게 해요? 있는데 이 친구 아이라인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이 완전 하얗고 얼굴이 약간 삼각형 느낌이에요. 너무 웃겨요.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속한 섬무리입니다. 또 크리티컬리 엔덴저드 아니어도 그냥 엔덴저드에 속하는 많은 종이 있는데 이 엔덴저드에 속하는 종은 회색 알바트로스, 북부 로얄 알바트로스. 이게 번역을 뭐라 해야 될지 사우선 로얄이 노던 로얄. 노던 로얄도 있고 사우던 로얄도 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로얄 알바트로스 무슨 노랑코 알바트로스, 막 인도 노랑코도 있고 막 약간 이런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알바트로스들이 위협에 처했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알바트로스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고 있는 원인은 바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이거가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게 전 놀라웠어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도 해안가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아마 보셨을 텐데 바다가 모든 쓰레기의 정착지인가 싶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습니다. 정착지가 맞죠. 저 다 바람 타고 가고 물 타고 바람 가면은 타고. 바다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탐조를 하러 바닷가를 갔다가 진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쓰레기를 주운 적이 정말 많은데 그 해양 쓰레기를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물병이나 비닐, 일회용품, 뭐 빨대나 스티로폼 같은 것들, 그리고 풍선도 있고 이 해양 동물들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제가 알았던 놀라운 사실들은 이 동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러니까 얼떨결에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이 플라스틱 자체를 먹이라고 오인을 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 바다에 떠다니는 비닐 조각 같은 거를 오징어를 먹는 알바트로스에게는 먹이로 혼동이 되는 거죠. 이 비닐 조각들이.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다른 거를 먹으려다가 실수로 플라스틱을 먹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을 골라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이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플라스틱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 죽는데 플라스틱이 소화가 안 됩니다. 장기 손상. 네, 소화가 안 돼요. 그걸 쓰레기로 잘 버린다고 해도 썩는데 50에서 80년 최소? 몸에서 안 썩죠. 그렇죠. 몸에서 절대 안 썩죠. 그리고 알바트로스가 50년 이상의 긴 수명을 갖고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플라스틱을 몸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다니게 되는 거죠. 계속 섭취하면서. 그래서 소화를 못하니까 흡수되지 못한 플라스틱이 그냥 위장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위에 그냥 서걱거리는 플라스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출혈, 염증 당연히 있고 그 양이 많아지면은 다른 음식을 먹어도 이제 소화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까지. 특히 알바트로스 새끼의 경우에는 아직 어리고 위장이 또 약해서 플라스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알바트로스 부모는 이거를 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는 거야? 네, 새끼한테 플라스틱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줘요. 그게 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거를 먹은 어린 알바트로스는 어른이 채 되기 전에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바트로스는 또 심지어는 알을 한 개씩만 거의 낳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들여서 키운 새끼 딱 한 마리인 건데 그 새끼가 내가 준 먹이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면은 부모 알바트로스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준 게 아니고 인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바트로스가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당장에 무리지어서 인간을 죽이러 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이야. 키웠던 수많은 새끼들이 인간 새끼들 때문에? 약간 이러면 그럼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겠죠. 사실 알바트로스가 만약에 플라스틱 섭취로 죽었으면은 당장에 이 새가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해안가에 알바트로스가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플라스틱 외형적으로 플라스틱 흔적이 없잖아요. 뭐 그물에 걸리면 그물에 묶여 있으니까 아 그물 때문에 죽었구나 하겠지만은 플라스틱 먹어서 죽으면은 외형에는 왜 죽었지? 병 걸렸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광경이 발견되는 게 그런 시체가 썩고 뼈만 남게 되면은 알바트로스 위장에 있던 플라스틱은 안 썩어서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알바트로스를 죽여놓고 여전히 멀쩡한 모습으로 플라스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 중앙에 그 뼈모, 알바트로스 뼈 모양 막 맞아. 두개골이나 이런 몸뼈 가운데에 플라스틱 병뚜껑, 빨대, 비닐 조각이 놓여진 그런 광경이 수없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 22종 중에 뭐 17에서 8종이 남반구에 서식을 하는데 남반구에서는 최대 17.5%의 알바트로스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비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뭐 적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인한 죽음의 특성상 그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맞아.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두 번째 원인, 어업입니다. 이게 혼액인 거죠? 이전에 바닷공을 다룰 때 말씀드렸던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이나 낚싯줄에 알바트로스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행동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 그물을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고 이렇게 사망하는 알바트로스가 연간 16만에서 32만 마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입니다. 그치. 왜냐면 얘네가 많이 살지 않아요. 멸종 위기 종이 그러니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죽으면은 너무 로스가 많아요. 태어난 애들이 없는데 애들은 다 플라스틱 먹고 죽고 한 마리씩 두 명당 한 마리밖에 지금 못 낳는데 아이고. 출생률이 애초에 0.5%인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출생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죽었잖아. 그게 뭐야? 또 다른 원인은 침입종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인간 활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주로 집단으로 번식을 하는데 여기에는 원래 설치류가 없었어요. 근데 19세기에 뭐 고기잡이, 물개잡이, 고래잡이 이런 배를 통해서 쥐들이 이 섬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탈 때 쥐들이 있는 배에 거야? 배 밑에? 내륙에서 이제 쥐들이 올라탄 거지 배. 왜냐면 그치. 배는 더럽고 먹을 것도 살기 많고 좋지, 사람도 쥐들이. 많고 이러니까 탔는데 이제 온 무인도 거지. 같은데 내리면은 쥐도 내려요. 그래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 침입종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래종 이런 건 거죠. 새로운 서식지에서는 천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종을 모르니까. 그 쥐가 또 애기를 얼마나 낳아요? 그치, 번식률도 굉장히 빠르죠, 설치류는. 아무도 그 종을 모르니까 이제 잡아먹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설치류가 알바트로스 새끼도 먹고 알도 먹고. 새끼 먹어? 네, 먹어요.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몰려서 그냥 공격하면은 알바트로스 육식이에요? 공- 생쥐가? 잡식이지. 알바트로스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처음 봐요. 이거를 얘가 내 새끼를 해친다 생각을 아예 못하고 알바트로스 어떻게 내가 진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아예 안 못하는 돼. 거예요. 처음 보니까 그런 게 외래종의 취약점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침입한 게 19세기인데 2023년 작년에는 쥐들이 성체를 공격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어요. 아니. 겁이 없다, 겁이 없어. 아니 쥐들은 대단해. 근데 쥐들은 그렇게 공격적인데 알바트로스는 너무 공격적이진 않아. 순진하게 근데 아예 당하고 특성이 있어. 공격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 이게 정말 성체까지 공격하는 게 무서운 사건인데 쥐가 완전히 알바트로스의 천적이 돼버리면 굉장한 수치로 알바트로스들이 죽어나가게. 쥐 박멸하는 단체 이런 거 있어요. 네. 그 알바트로스가 그냥 한 마리가 공격당하는 게 관찰된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시체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법 공격당하는 전염병도 상황. 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먹히면은 감염도 되고 또 외래에서 들어온 애들이니까 감염도 병도 다른 있을 것도 거야. 들고 오겠죠. 그래서 보전 단체에서 알바트로스 보전 단체 제법 있는데 쥐약이 든 곡식을 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박멸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는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바트로스 곡식은 안 먹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일부러 다행이다. 스페시픽하게 쥐만 그러니까. 먹는 거를.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만약에 약을 뿌리면 알바트로스도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곡식에 쥐약을 넣었다고 해요. 허허.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원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침입종 모두 인간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바트로스 왜 죽냐? 인간 활동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쓰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빨대도 여러분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될 때 많잖아요. 슬러시 먹는 거 숟가락 들고 아니면 다니세요. 그냥 빨대 들고 다니시거나 그냥 컵에 입 대고 마시면 된다. 그냥 편하려고 쓴 빨대가 지금 몇 종을 죽이는 상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편함을 택할 네, 필요는 없다. 누군가를 죽일 필요는 편하면 없어요. 좋지만 그것 때문에 누가 죽으면은 그거는 상황이 다르죠. 알바트로스의 뱃속에 있는 플라스틱 하나를 없앤다라는 마음으로 오, 괜찮네. 안 써주시면 그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텀블러 좀 들고 다니시고 이제 컵 쓰시고 길거리에 그 냅다 두는 행위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왜 그러시는지, 지성인들께서 왜 냅다 길거리에 방치하시는지, 그렇게 정처 없이 버린 쓰레기가 바람 타고 물 타고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도 안 버리고 심지어는. 그리고 하루라도 플라스틱 쓰레기 안 버리는 날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없다라는 사실. 필요한 것만 최소한 써보시는 노력 해볼게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좀 버리시고.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알바트로스 특집 해봤는데요. 확실히 좀 알바트로스가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외형인 것 같아요. 뭔가 정말 귀여운 외모에 근데 날개는 엄청 크고 비행을 또 너무너무 멋있게 하고, 그래서 되게 옛날부터 선원들이 알바트로스를 되게 전설 속의 새처럼 여겼다고 해요. 막 죽은 우리 선원들의 영혼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던 그런 새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굉장히 멋있는 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새들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 저희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했던 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알바트로스가 멸종 위기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보라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보라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